이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부싸움 도중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해 7월 23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아하. 근데 이 부부가 좀 그 사이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다툼이 좀 잦은 부부였는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가하는 차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운전을 누가 했느냐? 함께 술을 마셨던 아내가 아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음주 상태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었겠죠. 네.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아하. 그런데 이 남편도 그날 술을 평소의 주량을 넘은 굉장히 많은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였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량에서 둘이서 부부싸움이 나니까 이 남성도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집에 안 가겠다 아이고. 이러면서 차량에서 2차례나 뛰어내렸어요. 아, 달리는 차량에서요? 네, 뛰어내려 2차례나. 그래서 어허. 처음에 이 아내가 음주 상태였지만 2번이나 차를 돌려서 남편을 다시 뛰어내린 남편을 차에 싣고 세상에. 2번이나 다시 차를 타고 갔는데 어허. 이 남성이 또 차량에서 2번이나 다시 차를 탄 상태에서 또 3번째로 뛰어내린 거예요. 세 번째까지 뛰어내린 세 번째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뛰어내렸을 때는 아내가 이 남편을 그냥 그 길에다 버리고 길바닥에 놔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래서 남편은 김포시의 편도 2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다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술을 얼마나 마셔서 인사불성했으면 그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요, 진짜. 무슨 스턴트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도 뭐 0.10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뛰어내린 남편 같은 경우도 이업들이 소주 4병가량을 마셨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마신 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아까 최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차량이 아내가 운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이 차 문을 열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감속을 했겠죠. 아하. 그때 일단 한번 뛰어내렸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여성 그 아내 되신 분이 앞에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남편 다시 아하, 태우는 거예요. 네. 그걸 2번 반복했다고요. 네. 그리고 3번째 또 이 남편이 나 절대 집에 못 가고 또 뛰어내린 모양인데 그때는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나니까 아 그럼 네 맘대로 하고 가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아마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허.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 3번째 뛰어내렸을 때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고 했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남편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찰과상이 있고요. 네. 찰과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까짐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에 쓸렸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도로에 쓸려 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아하. 이건 이제 저 현장을 뛰어본 사람들은 상처 보면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이 벗겨져 갖고 사람이 발견된 위치하고 신발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건 차가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앞니도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두부 이 두개골이라고 그러죠. 네. 머리하고 이 안화부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왼쪽 그 눈 그 이 광대뼈 부분이 아하. 아마 골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 떨어져서 구르면서 이게 쓸리고 이런 그 충격 이런 그 상처 같은데 네. 사실은요. 진행 중인 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상처의 전형적인 현상을 제가 아하, 보니까 그래요? 이분은 보이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런데 발견 당시에요. 아마 주변 분의 신고나 이런 게 있었겠죠. 왜 도로 한복판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출혈 증세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개골 골절에 피부가 쓸려서 까진 정도, 벗겨진 거 이렇게 찰과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3번째는 이 아내분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 민법상에도 이제 부부간에 네.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렸다가 태웠다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또 아내 자신도 만취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무를 망각하고 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아하. 그런데 이 네. 부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넘어져서 있다라고 네. 하면 구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하. 물론 구조해야죠. 그게 맞는 건데 법상으로는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떠났다고 해서 유기죄나 유기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부부이고 네. 부부간에는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구호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었다 해도 구호해야 돼. 이건
왜냐하면 왜요? 같이 술을 마셨죠. 아하.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저 사람이 넘어지거나 차량 밖으로 나간 걸 알았으면 네. 그 상황에도 구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 사이에 아무리 부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법에서도 구조할 네.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요, 허 소장님, 물론 그 순간에 아내분도 거의 만취 수준이었어요. 0.1%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설마 진짜로 내리겠다고 할 때 진짜로 내 남편이 뛰어내릴까? 혹시 이런 심정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두 번은 설마 했었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다들 말씀하셨듯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은 정말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마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기본적으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측은지심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무모한 용기라고 해야 될지 무모함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짓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몰라요. 네. 나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기 아하.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마 했지만 이제는 나도 가리 하고 이제 가버리신 아하. 심리인 것 같고요. 네. 예, 술은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즉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네. 어떤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일단은 왜 우리 차 이렇게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어느 정도 가면 안에서 찰칵하고 문이 잠기죠. 예. 그러니까 아내 얘기는 내가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문이 잠겼는데 잠겼기 때문에 그 문이 안 열린다. 그거는 남편이 중간에 뛰어내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사실인즉슨 내가 가다가 네. 남편을 그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한켠에 하도 뭐 난리쳐서 거기다 내려줬다. 아하. 그런데 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네. 그냥 걸어서 네. 그 발견된 지점까지 걸어갔다. 그 내가 내려준 지점에서 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변명이 성립이 되려면 네.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도 그런 장면이 찍혀 있어야 아하.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공원 주차장 쪽에는 거의 CCTV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결정적으로 아내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걸 판단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아내가 왜 이 주장을 했냐 하면 이 아내는 지금 음주운전이랑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유기치사가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치사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유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안 데려갔으면 유기가 되는 건데 네.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내려서 걸어가다가 자기가 쓰러져서 넘어지면 그건 유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CCTV에는 그 남자가 걸어서 내린 정황은 없어요. 아하. 그런데 제일 앞에 김복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남성이 봤을 때 상처가 앞니가 부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 신발이 이렇게 탁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남자가 넘어지면서 떨어진 것이고 두개골이 뒤에 두개골이에요. 네. 두개골이 넘어졌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이동하는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뒤로 이렇게. 젖혀졌군요. 중심이 뒤로 젖혀진 것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네. 이 남성의 상처를 봤을 때도 이 남자가 네. 자기 스스로 걸어가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처음 이 여성이 내렸다고 하는 장소부터가 한 200m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소주 4병을 마신 채로 200m를 단 2분 만에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달리는 차량, 물론 이제 서행이지만 아하. 달리는 차량에서 네.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고 네. 유기치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물증을 통해서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이 차에서 내린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이 선고를 했습니까? 네, 지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네네. 본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아하. 선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기치사죄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유기인데 유기에서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범죄인데 유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아하. 얘기합니다. 계약상의 의무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네네. 치료, 그러니까 수술 후에 피가 철철 나는데 방치하고
퇴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기죄에 해당되겠죠. 아, 근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법률상의 의무가 도출되는데요. 네네. 이제 민법 826조에 보면 네. 부부는 서로 보호하고 동거하며 부양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법에 나와 있군요. 네네. 법에 이렇게 아, 네.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네. 이 민법상의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기죄에 보호해야 될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를 아하. 판단을 했는데요. 뭐 네. 이 대법원 판례는 이제 올해 네. 이 부부 간의 의무도 유기죄에 보호할 의무에 포함이 된다. 아하. 그래서 본 사건에 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무슨 집행유예도 없고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걸까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아하. 두 번 내렸고 다시 태운 것까지 잘했어요. 네. 세 번째 내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그 공무원 한켠에 내려줬다고 아하, 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했고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간의 어떤 네. 구조의 의무 그걸 이제 위반한 걸로 봤던 것 아하.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이게 이 건에서 문제가 된 게 있기는 했었어요. 네. 이 남편이 쓰러지니까 병원으로 빨리 가가지고 이 남편을 그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 또 아내 되시는 분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또 아마 붙들고 좀 있었나 봐요. 아하. 이제 이 남편의 유가족 측에서는 그 문제도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아하, 네. 큰 병원 간다고 붙들고 있는 사이에 너무 늦어가지고 아. 사망하는데 기여했다. 네. 이 책임도 져야 된다 했는데 네. 법원에서 그 부분은 네. 일반적인 누구라도 큰 병원 데려가고 네네. 싶어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내분은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소를 제기했어요, 지금. 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유예가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형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했거나 아니면 이제 유기와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다퉈보고 싶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요. 만약에 유기를 1심과 같이 판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 징역 1년 6개월이 실형이긴 하지만 높은 형은 아니에요. 아하. 왜냐하면 유기치사가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이미 저기에는 감경도 한 번 받았고 음주운전도 있기 때문에 저 경우를 2심에서 사실관계를 유기가 아니라고 다시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저 형보다 낮은 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하. 싶습니다.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더니 남이 된다는 그 노랫말 가사가 딱 들어맞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